네, 2021년 11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민주당 갈라치기에 걸려든 윤석열. 그는 이재명만큼의 배짱도 권력 의지도 없나? 오늘의 제목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꽤 유명한 사람들, 실력자라고 아는 사람들은 매우 강력하다고 보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저만큼이나 약하고 여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매우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예계 스타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포츠 운동선수도 크게 다른 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캠프의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씨가 과거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구제희 변호사, 구제희 세무사, 현재는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이죠. 가 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 라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 구 세무사가 쓴 글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종부세 내기 싫은가? 당장 부러운 1주택자가 되라. 똘똘한 한 채라도 좋으니 한 주택자가 되면 다음 종부세는 10분의 1 이상 준다.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곧 중과세 태풍이 온다고 예보하고 조치하라고 했는데도 집값 폭등에 취하고 세제 완화를 기대하며 다주택을 팔지 않아 지금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을 뿐이다. 다주택과 실거주가 아닌 주택에 과세가 제대로 되고 1주택자는 거의 유명무실하니 내년 이후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고는 종부세도 없을 것이다.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건 부자를 향한 거겠죠. 종부세를 내는가? 꽤 괜찮은 집을 가진 당신은 고향이나 소외된 지방에 기명 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니 자랑스럽지 아니한가. 이게 바로 노무현이 그린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했다.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종부세는 자산의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정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네, 법인 세금은 증가했죠. 법인은 피할 방법도 없죠. 그리고 2500cc 그랜저 자동차세가 65만 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25억 아파트에 부과된 종부세는 72만 원이다. 자동차 세금 65만 원 내면서 이것도 못 내느냐. 보유세란 거 다 인정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작년 말 여야 모두 합의해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이고 정부는 그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요즘 많이 활약을 하고 있네요. 저는 홍준표 의원을 보면서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실력자들은 의외로 겁이 많고 보호받고 싶어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홍문청답을 하고 있죠. 청년의 꿈 홍문청답에서 자기가 조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제2의 고향인 자신의 고향인 합천 옆에 살았었던 분이다. 정치적 이유를 떠나 조문 가는 게 도리냐라고 물었더니 청년들 대다수가 가지 마라. 광주에 가서 보수당을 싫어도 홍준표는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외치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가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홍 의원은 1980년 초임검사 때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정경환 씨 새마을연합인가요? 거기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청와대에 파견해 주겠다라고 해서 찾아오라고 했을 때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거절했기 때문에 88년 오공비리 사건 수사할 때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던 거라서 홍 의원도 그rum을 안 가겠다. 상당히 한때는 보수의 대표였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윤석열도 조문을 못 가겠다. 안철수도 안 가겠다. 물론 이재명과 심상정은 당연한 듯이 안 간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부세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저는 이호승 씨하고 아까 구호 세무사가 이야기한 거는 이게 갈라치기라고 봅니다. 국민을. 갈라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는 거죠. 그럼 부자들 너희 국가를 위해 좀 더 헌신할 수 없어? 그게 뭐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세금 폭탄에 놀랬던 서민들은 와 하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야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민이라고 스스로 위안하시는 분들 세금 부담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 세금 중에 대부분은 아마 요금일 겁니다. 전기세, 수도세 뭐 이렇게 세라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자기가 사용한 요금을 내는 거죠. 세금은 생각 밖으로 많이 내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지금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호승 씨는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세금의 절대 다수는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하는 그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삼성, 현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소상공인들은 거의 면세점입니다. 세금 안 냅니다. 그들이 내는 거는 물세, 전기세, 그 다음에 건물주한테 내는 월세겠죠. 월세도 사용료니까. 그건 정부랑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세금은 간접세를 제외하면 부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부과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 앞에서 한 공은 완전히 제외하고 새롭게 부과해놓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뭔가 있어야, 프라이드가 있어야 견인을 할 텐데 프라이드는 안 주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얘기한 게 이번에 눈에 띄네요.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사회나 가족과 직장을 이끌고 나가는 거는 한 10% 정도 되는 창발력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나 어떤 술자리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이 좌정을 리드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그 참가하는 재미로, 뭔가 받는 재미로, 인정받는 재미로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회가 변혁을 하죠. 근데 그분들한테 끌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과도한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도 안 하게 되면 조직이 못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운이 돼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호승 씨는 알만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정권 사람들이 계속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빈자와 부자, 호남과 반호남 세력. 그래,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전두환한테 가게 되면 나쁜 놈이라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이하 여당의 숱한 실력자들은 못 가겠다. 국가장은 당연히 안 된다. 권력 쥐고 있으면서 나쁜 사람은 모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겁도 먹고 해서 갈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못 가고 쫄아버렸죠. 갈라치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동아일보도 직장이니까 다른 직장에 있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꼭 줄세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요, 이렇게.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어릴 때 지나면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쭉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 지켜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두려움이 많아서 줄세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막 위하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화를 내고 하다가 폭발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줄 세우지 않더만요. 그냥 다 이렇게 상대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이 사람 좋고 나쁜 거 다 알아요. 자기도 호불호가 있는데 내색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가 움직이게 하더만요. 그게 리더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부자와 빈자, 전두환 조문 갈래 안 갈래, 광주냐 비광주냐 이걸로 계속 어따 대고 이렇게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선은 내 사람 만들고 내가 권력 잡았으니 이쪽이 더 많이 오겠죠. 그걸 가지고 이쪽을 탄압하면서 어떤 정당성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조직이 과연 내부 투쟁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냐? 아니면 외부에 있는, 제가 국제정치를 많이 얘기하고 북한을 얘기하는데 거기와 다투고 경쟁하기 위한 조직이냐? 거기에 다투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내부 싸움만 갑니다. 이러한 싸움 구도에 특히 윤석열이가 걸려들어서 전두환 조문을 못하겠다라고 한 게 큰 문제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이걸 간단히 설명드려볼까요? 지난 10월 20날 송영길 씨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은 검찰 쿠데타를 한 사람으로서 군사 쿠데타를 하는 전두환과 쌍둥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히 호남을 들먹여 전두환을 찬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고 국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온갖 부정비리를 저지른 전두환식 오공정치가 시스템 정치라면 히틀러, 스탈린 독재도 시스템 정치라고 불러야 하느냐,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이게 이제 갈라치기죠. 줄 세우기죠. 딱 이쪽을 지지한 사람이 많아지면 반대편인 사람은 당황하게 되죠. 이완영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빼면 정치를 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감히 전두환 정권 폭정의 가장 큰 피해자인 호남민들을 들먹이며 전시를 차량할 수 있느냐. 일본 우익이 한국인도 일제 식민 통치 시절 행복했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부풀려고 빵빵빵 때리는 거죠. 때렸습니다, 이미 송영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전두환 씨가 그래도 잘한 면은 있다라고 했던 윤석열도 후퇴했고, 지금 와서는 전두환 씨 좀 더 못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회는 끊임없이 갈라집니다. 외부의 위협이 없으면. 제가 동물의 왕국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전에 한 프로를 보니까 굴 속에서 이제 멧돼지가 있어요. 멧돼지가 있는데 그 들개들이 잡으러 왔는데 삥 둘러싸서 구멍을 막 노리는데 멧돼지가 들락들락 하니까 들개 한 10마리가 둘러쌌는데 행동이 똑같아요. 멧돼지가 나오면 촥 물러났다가 들어가면 촥 들어가요. 그야말로 양 10마리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거는 어떤 외부의 위협이 왔을 때 좀 더 위기를 공감하면은 일치단결해서 똑같은 동작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멧돼지를 잡아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멧돼지가 죽은 다음에 서로 갈라먹기를 할 때는 서로 먹으려고 하다 보면 싸움이 돼갖고 내분이 피 튀게 벌어집니다. 사자의 무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뭔가 먹이를 잡을 때는 그냥 외부의 위협이 있으니까 무슨 텔레파시가 있는지 공동으로 촥촥촥 하나가 뛰면은 뒤에서 덮치고 촥촥촥 맞습니다. 근데 그 먹이를 갈라먹을 때는 싸움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내부 투쟁으로 들어가면 갈라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힘센 놈이 제일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힘센 놈한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저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 내부 투쟁을 할 사람이냐 아니면 외부 투쟁을 할 사람이냐부터 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저도 싫은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면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안 가기는 안 갑니다. 근데 그걸 대놓고 얘기는 안 하죠. 근데 가끔씩은 그러한 조문이라는 자리가,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때 웰다잉이니 한참 그런 게 나왔을 때 그때 공부해보니까 장례식이란 게 뭐냐, 불편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의 고인으로 인해서 다시 모여서 그 사람을 추모하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은 슬픔의 장소이지만 또 왁자지껄하는 자리다.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송영길이나 이재명 박찬대 대변인이나 구제이 이런 세무사들은 계속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전두환이라는 조문에는 안 가죠. 반대로 과거 김대중 씨하고 노무현 씨가 죽었을 때, 그때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죠. 그때 보게 되면은 두 사람 미워한 사람 많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장, 국민장 다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보수 세력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 제기를 안 해요. 그리고 좌파들은 해야 된다고 막 서거다고 우겨댔고. 근데 이런 사건이 반대가 벌어지면 쫙 갈라치기 합니다. 그 서슬이 시퍼래서 꼼짝 못하죠. 근데 이런 것에 보수를 대표하겠다고 하는 윤석열마저 걸려들어 버렸습니다. 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올라서 대통령으로 지금 진격을 하는 거는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교묘한 말장난을 해서 힘을 모으는 좌파들을 척결해달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이렇게 모아주는 거죠. 처음엔 이 사람이 해내지 못할 것 같아서 최재형이라는 사람을 대체로 세웠다가 해내니까 최재형 씨 탈락. 또 홍준표라는 사람도 상당히 강력했는데 혹시나 하고 경제시켰는데 역시 해내니까 홍준표 탈락. 근데 이 탈락한 홍준표 씨가 지금 이 양반도 원칙대로 가야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떨어지고 나서 윤석열한테 패자가 되니까, 아니 조문 가는 거를 나이 70이 다 돼가는 양반이 젊은이들한테 묻고 결정합니까? 이게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거죠. 본인이 봐서 국민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면 내가 과거에 전두환 씨 동생을 구속했더라도 그건 그거고 어른들이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원로들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원로가 젊은이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60이 넘은 윤석열이라는 사람들이 정치꾼들한테 물어서 안 갑니다. 이게 뭐냐? 인민민주주의를 따라가는 거고, 이게 민주당의 송영길이나 이런 박찬대 같은 사람들, 이호성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프레임이 말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만큼도 배짱도, 그리고 권력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려면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매번 꽃길을 걸을 수 있나요? 광주에 가서 망신도 당하고 욕도 먹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윤석열 아직 멀었다. 그 배심도 없으면서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 하려고 나섰네요. 지금 김종인 씨, 삼김 씨 이렇게 하는 거 틀어진 거에 대해서 거기서도 특별히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면은 윤석열은 대통령이 당선돼도 이 좌파 이 세력을 척결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와 몰려들어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윤석열이 당선됐을 경우에 함부로 못 대하기 위해서 이미 새싸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직접 부닥치는 것도 아니고 전두환 씨 조문에 대해서 표를 시켜서 못 간다.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고 뭐가 두렵습니까? 윤석열 캠프 생각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만한 배심 갖고 큰 일을 하겠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일부의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건데 그거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제가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지금 하는 거는 패자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건데 그 기준이 어른답지 못합니다. 적어도 윤석열 보다가는 한 10살 많잖아. 10살까지는 아니죠. 많은데. 그럼 어른답게 내가 왜 젊은이들한테 묻습니까? 오히려 그들한테 가르쳐야 될 사람이 그들한테 배우나요? 아무리 MZ 젊은 세대들의 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죠. 아버지는 아버지 길이 있는 거고 욕 먹어도 가는 거고. 윤석열 오늘 크게 실망했다. 그리고 안철수 역시 실망했다. 오늘 저희 주제였습니다. 갈라치기에 속지 마라. 감사합니다.